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토픽 2 제64회 읽기 문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5번부터 38번까지 글의 주제, 토픽에서 똑같네요. 글의 주제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확실히 뒤로 갈수록 아시죠? 어렵습니다. 저도 영어로도 표현해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짧은 영어 실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35번부터 38번 문제,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토픽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 35번부터 38번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35번 문화재 복원 작업은 복원된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가 추가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정확한 측정으로 복원할 부분을 원래 모습과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복원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최근 3D 스캐너와 프린터가 등장하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정밀하고 안전한 문화재 복원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정말 문화재가 뭔지, 복원이 무엇인지, 문화재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재는 이제 옛날부터 내려왔던 주요 건축물이나 아니면 한국에는 궁 같은 것도 있고요. 절도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손상된 부분을 복원을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문화재 복원하다. 문화재 복원. 그죠? 네이처, 자연스러워야 하고, 그 과정, 프로세스에서 문화재가 additional, 추가로 손상되다. hurt, 이런 식으로 볼까요? 문화재는 cultural asset. 그래서 문화재 옛날부터 있었던 문화, 이게 culture잖아요. culture. 그래서 문화재는 cultural asset. 그래서 문화재의 restoration, 그래서 복원이 어때야 되는지 자연스럽다, 추가로, 아까 additional, 추가로 손상되다, 해를 입다, get damaged, get injured, be injured. 그래서 손상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의 복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복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것보다 더 덧붙이거나 감하지도 않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재의 가치가,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이거를 복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in the process 과정에 있어서 추가로 손상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측정, 그죠? 복원할 부분을 원래의 모습과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success, 복원의 성공을 결정하다, decide, 중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important fact,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정확하다, accurate, correct, exact. 그래서 정확한, 측정하다, measure, 측정하다, 동사. 측정은 명사형 measurement.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그래서 originally, 그래서 원래의 모습과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아까 이제 문화재 복원 작업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추가로 손상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this reason이 이제 앞에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네, 중요한 요건이다. 그죠? 그 성공, 그 복원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originally looked.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내는 것이, 그 문화재 복원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이고, 영어도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 최근 3D 스캐너, 프린터 이런 건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외래어, 그러죠.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3D 스캐너, 프린터, 정밀하다, 안전하다, 복원은 이제 좀 알겠어요. 그래서 3D 하면 3디멘셔널, 그래서 3D 스캐너, 그 다음 프린터. 그래서 등장하다, 그 다음에 요건, 어떤 이러한 this requirement, 뭐 컨디션, 요건을 충족하다. 네, 그래서 정밀하고 디테일한, 정밀하다, 뭐 디테일하다. 한국 사람들 그냥 디테일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안전하고. 그래서 정밀하고 안전한 문화재 복원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무엇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3D 스캐너와 프린터가 생겨나면서 이런 그 정밀하고 안전한 문화재 복원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써있네요.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문화재 복원 작업이 어때야 된다? 자연스럽고 추가로 손상되면 안 된다. 원래 있던 그것을 그대로 이제 복원해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금 더 잘 복원이 가능해졌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주제로 볼까요? 첨단 장비 덕분에 문화재 복원이 수월해졌다. 어떤가요? 네, 맞죠?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문화재 복원 작업이 자연스러운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런 첨단 장비, 하이 테크놀로지 뭐 이런 이것 때문에 가능해졌다. 1번이 맞겠습니다. 손상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죠? 문화재 복원할 때 그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원 환경 탓에 원본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은 아예 없어요. 복원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3D 장치 사용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35번은 1번이 되겠네요. 36번, 베이비, 아기가 나오네요. 아기는 주변 사물을 손으로 더듬고 만지면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능동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사람, 햇빛, 바람 등에 의한 접촉도 중요한 촉각 경험이 된다. 그중 주변 인물과의 피부 접촉은 사랑, 유대감, 신뢰감 등 유아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후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피부 접촉은 정서 발달에 필수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네, 이거는 무슨 내용?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education, 교육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아기는 주변 사물, 손으로 더듬다, 만지다, 지각 능력, 발달, 뭐 improve 이런 거는 괜찮네요. 그래서 surrounding, 그러니까 주변, 옆에 더듬다, grip, fumble, feel, 이렇게 더듬다, 손으로 더듬다, 이런 말, 터치, 만지다, 그래서 지각 능력, ability, 그래서 perception ability, 지각 능력, 우리가 이제 하나 어려운 말, 지각하다, 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기는 발전시킵니다. 지각 능력을 무엇을 하면서 주변 사물들을
그로닝 여기 왜요? 더듬고, 터치 만지고, 그래서 더듬고 만지면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래서 아기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만지는 작업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능동적이다, experience, 경험뿐만 아니라 person, sun, 그 다음 wind, 바람 등에 의한 접촉, 또 중요한 촉각, 이제 지각 능력, 지각, 그거가 지각 능력 중에 촉각, 촉각이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능동적이다의 반대는 수동적이다. 그래서 능동적이다, 자기가 이제 직접 만지는 것, 이런 걸 능동적인 경험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이거는 원래 이제 있었던 거. 사람과 만나고 햇빛을 하고 바람,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수동적인 경험이 되겠네요. 그래서 햇빛, 그 다음에 접촉, 컨택, 터치. 그래서 이런 접촉이 촉각, sense of touch. 그래서 촉각이 있고요. 우리가 five senses 이렇게 해서 오감이라고 하는데 촉각이 있고요. 청각, 듣는 거죠. 시각, 보는 거죠. 그 다음 후각, 냄새를 맡고요. 미각, 맛을 느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면 촉각,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이거를 다 기억하시면, 다 기억은 못하겠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액티브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능동적인 경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이나 아까 햇빛, 그 다음에 바람과 같은 그런 접촉도 중요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촉각 경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순서가 죄송해요. 그중 주변 인물과의 피부 접촉은 주변 인물, 주변의 사람, 피부 접촉.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 스킨 컨택 이렇게 하는데, 이거 콩글리시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스킨십, 스킨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부 스킨 컨택이 사랑, 러브, 그 다음에 유대감, 번드, 펠로우십, 유대감, 그 다음에 트러스트, 신뢰감 등 유아의 정서 발달, 이모셔널 디벨롭먼트, 이것과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 소셜리티 디벨롭먼트, 이거에 very important,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사람, 햇빛, 바람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과의 접촉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킨 컨택, surroundings people, 그러니까 주변 인물, 보통은 이제 부모, 이렇게 그 부모의 그런 그 피부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뭐에 더 중요하냐,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이모셔널 디벨롭먼트, 그래서 유아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 유대, 그 다음에 신뢰, 이런 거와 같은 정서 발달, 사회 발달,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과의 스킨 컨택, 그래서 피부 접촉이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후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피부 접촉은 정서 발달에 필수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아까 지금 정서 발달, 사회 발달이 나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인텔리전트, 지능 발달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essential, 그래서 필수적 호르몬을 이렇게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다, 이렇게 호르몬을 촉진하다, 빠르게 하다. 그 다음에 아까 intelligence development, 그래서 지능 발달, 아까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지능 발달, 굉장히 어려운 교육학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다, influence, have effect on. 그래서 연구들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스킨 컨택이 몇 년간,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몇 년간의 그런 피부 접촉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랬더니 필수적, 아까 여기
hormones essential. 그래서 필수적인 호르몬 발달의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피부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기가 주변 사물, 그러니까 손으로 더듬고 만지는 그 촉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문제를 볼까요? 1번, 인간은 촉각을 통해 주변 사물을 이해한다. 인간이 아니고 베이비, 아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정서 발달과 지능 발달은 상관관계가 높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아까 촉각 경험, 아까 스킨 컨택 이런 게 정서 발달에도 좋고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촉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구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4번,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피부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서 발달에도 좋고요. 사회성도 발달하고요. 지능 발달에도 좋다. 그래서 많이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어라. 그러면서 주변 인물들이 그런 접촉, 그러니까 많이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37번, 네, 넘어갈게요. 나무에 붙어 자라는 버섯을 보면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으며 별다른 노력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버섯은 나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나무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자리를 옮겨 이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뿌리로 소통하여 위험에 대비한다. 이때 뿌리가 짧아 서로 닿지 않는 나무들 사이에서는 실처럼 뻗은 버섯 균사체가 메시지 전달을 대신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버섯 균류를 숲의 통신망이라고 부른다. 네, 우리가 많이 먹는 버섯에 대한 이야기. 버섯이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존재이다. 나무 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버섯이 뭔지, 나무로부터 양분 한번 볼까요? 네, 머쉬룸, 그래서 버섯, 버섯이 요거구나. 네, 그래서 양분, 뉴트리언트, 그래서 영양분, 양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별다른은 별다르다, 특별하다, 스페셜, 특별한 노력 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버섯이 이제 나무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특별한 노력 없어도 그 나무한테 영양분을 받아서 그냥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이는 부분만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버섯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버섯은 나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존재. 이런 존재랍니다. 그래서 머쉬룸이 굉장히 인티그랄, 필수적 부분, 나무에 있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티그럴 파트, 그래서 중요한 존재, important exhibit 뭐 이렇게 그런 중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나무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다, 발생하다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리를 옮기다, 알릴 수 없다, 그 다음에 뿌리, root, 소통하다, 위험에 대비하다. 그래서 위기 상황, crisis situation, 굉장히 위험한, dangerous situation,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뿌리,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나무들이. 그렇죠? 뿌리로 communicate by root, with the root, 그죠? They communicate with the root, 그죠? Prepare for danger,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뿌리로 소통을 한다는 거죠. 나무들은 불가능해요, 움직이는 게, 그죠? 그래서
위험 상황이 발생해도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뿌리로 소통을 한다는 거죠. 뿌리.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 뿌리가 짧아서 서로 닿지 않는 나무들 사이에서는 실처럼 뻗은 버섯 균사체가 메시지 전달을 대신한다. 네, 모르는 말. 버섯 균사체. 그래서 뿌리가 짧다, short, 약간 이제 short root, 그죠? 뿌리가 짧아요. 그래서 서로 닿지 않아요. not touch, 그렇죠? 그래서 실, like thread, 그래서 이게 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시라고 바늘, 우리가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실과 바늘 같은 사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친한 사이. 그래서 실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바늘도 알아두시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뻗다, reach, 그래서 균사체, 하이파, 미실룸, 네, 균사체, 이게 균사체입니다. 이게 균사체예요. 그래서 이런 균사체가, 이 버섯 균사체가 딜리버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처럼 생긴 버섯이, 그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그 나무 사이에. 그래서 왜 저기가 뭐죠? 뿌리가 짧아가지고 서로 닿지 않는 거에서는 누가 대신한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버섯의 이런 균사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원래는 나무들은 뿌리로 소통하는데 뿌리가 닿지 않는 그런 나무들 사이에서는 이 버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버섯균류를 숲의 통신망, 통신망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학자, 뭐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아니면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 과학자, 여기에서 학자는 제가 봤을 때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스콜라스, 학자들은 머쉬룸을, 그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포레스트, 숲 속의 통신망. 그래서 숲의 통신망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펑거스 균류, 그래서 버섯 균류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섯이 보면 별다른 노력 없이 나무로부터 자란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죠? 숲의 통신망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버섯은 다른 식물이 있어야 자랄 수 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양분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죠? 네, 나무의 뿌리가 숲에서 하는 기능은 다양하다. 원래 이제 뿌리가 무엇을 하냐면 소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들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뿌리로 소통하는데 이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죠? 버섯은 숲에서 나무들의 정보 교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버섯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번은 나무의 생활환경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버섯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 역할 없이 그냥 나무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숲의 통신망으로 그러니까 뿌리가 닿지 않는 나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버섯을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보는 게 이 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38번. 네, 음주운전, drunken driving이 나오네요. 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새 법안은 원래 안건보다 처벌의 강도를 낮춘 것이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여전히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이 미뤄지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위험성을 낮추려던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음주운전. 국회도 나오고요. 법도 나오고요. 볼까요?
인명피해, 그죠? 음주운전, 아까 드렁큰 드라이빙 뭐 이렇게 했는데 음주운전, 인명피해를 내다, 처벌하다, 네, 국회에서 통과되다. 이거 어려운 말. 그래서 드렁크 드라이빙, 그래서 음주운전, 그래서 음주운전 하다, 드링크 앤 드라이브 이렇게.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휴먼 라이프, 데미지 오브 휴먼 라이프. 인명이라는 건 사람의 생명, 그죠? 사람의 생명에 데미지, 피해를 입혔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인명피해에서 처벌을 강화하다, punishment, strengthen punishment, 처벌을 강화하다, 국회, National Assembly, 이게 국회입니다. 한국의 국회. 그래서 The National Assembly, 국회는 통과시킨 거죠. 어떤 방안, 처벌 방안,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드렁크 드라이빙, 음주운전으로 낸 음주운전으로 그 사상자를 낸 그런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에 대한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원래는 이 뉴 빌, 새 법안이 원래 있었던 안건보다 처벌의 강도를 낮추었다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 반쪽짜리 하프론. 법안은 빌, 원래의 안건보다 그 뉴 빌이 하프 베이키드 원이다. 그래서 반쪽짜리다,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좀 더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그 처벌의 강도를. 원래 오리지널 아젠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아이템, 원래의 그것보다 조금 더 처벌의 강도가 좀 낮아졌다. 그래서 반쪽짜리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더 세게, 그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조금 더 낮추었다라는 거죠. 새 법안이. 이 법안에 따르면 여전히 가해자, 이런 말, 처벌이 미뤄지다, 효력이 없어지다. 볼게요. 가해자 하면은 사고를 낸 사람, 그죠? 이게 가해자고요. 반대에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그래서 우리가 범죄와 관련된 용어에서 쓰는 말이에요. 가해자, 피해자, 법원 뭐 이런데 법과 관련된 말에서 쓰이죠. 그래서 미루어지다, 늦추어지다, 지연되다 같은 말입니다. be delayed. 그래서 효력, effect,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의 under the bill, 이 new 법안, 그죠?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아까 음주운전, 그죠? 음주운전이 그러니까 딜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처벌이 미루어지거나 그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일정 기간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 가해자에 대한 그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원래는 상정이 되었는데 그게 좀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다, 재발하다, 다시 발생하다 이런 거죠. 위험성을 낮추려던 원래의 취지, 원래의 목적, 이거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self consciousness, 경각심을 높이다. 그 다음에 재발, 다시 recurrence, 그래서 다시 발생하다. 요거 재발의 위험, dangerousness, riskness, 그거의 목적, 취지는 목적,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본래의 취지에는 원래는 그 음주운전이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우리한테 알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되는 것을 낮추려는 원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낸 거에 대한 국회에서의 새 법안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법안이 가진 본래의 취지는 뭐냐면 강도를 높인 거죠. 하지만 그것이 원래의
새 법안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 1번은 아니고요.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인명피해를 낸 거에 대해서 처벌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새 법안의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었죠. 새 법안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네,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프랙티컬 이펙트. 이게 무슨 이펙트냐면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재발 위험성을 낮추려던 이런 원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음주운전 가해자가 처벌이 미뤄지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조금 더 강력해야 된다라고 이 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5번부터 38번까지 글을 읽고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지요? 네, 어려운 문제 푸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